적으로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네. 약물 치료와 더불어 가지고 인지 기능을 저하를 막거나 회복시키는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훈련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력 훈련법은 집에서는 트럼프나 카드 등을 이용해서 순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는 것이 기억력 훈련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인지자극 훈련으로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서 블럭 쌓기나 퍼즐 맞추기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 활동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현실 인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짜나 시간, 장소 등을 계속 환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라면 끓이기 등의 순서, 동작 같은 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동작을 차근차근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수첩이나 메모장,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기억력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정말 뭐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일상생활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반복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보내는 시간을 일단 좀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정 내에서 치매나 뇌졸중 아무리 돌봄과 재활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응급 상황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그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내용은 우리 이용식 선생님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간병이라고 하면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네. 아니고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맞습니다. 사파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 환자와 함께 기분 전환을 할 겸해서 사람 많은 곳에 한번 외출했었어요. 네. 그런데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 아프신 분이 더욱더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저까지도 가족까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치매 환자들은 특히 초기보다는 중기가 접어들게 되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또 흥분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환자가 혼돈되고 또 망상이나 선망 증상이 나타나서 안절부절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자한테 갑작스러운 이사나 환경의 변화를 내내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흥분되는 상황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는 TV에 싸우는 장면 보면서 본인이 싸우려고 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과격한 장면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디 갈 거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는 충분히 안내하시는 게 좋고요. 네. 혹시 나가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조용한 곳으로 모셔가서 가장 감정적으로 교감이 좋은 분이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야 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호자가 잠깐 동안 나간 사이에 네. 이 아프신 분이 환자가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넘어지셨고 떨어지셨고 또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아이고야. 식탁에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낙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저거 위험하잖아요, 유 선생님. 예.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럴 경우에는 일단 통증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치매 환자나 뇌졸중의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다쳤는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환자 보호자분들이 다치는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으면은 환자의 전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쪽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붓거나 열감이 있거나 발적이 있는 경우는 그쪽 부분에 골절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쪽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병원을 빨리 찾아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몸보신 해드리려고 정성 들여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식사를 하시다가 그만 기도에 걸리셨어요. 아이고야. 이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예, 보통 작은 음식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해서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큰 덩어리 음식이 주기도를 맞게 되면은 말도 못하고 보통은 이렇게 목을 갖다 이렇게 쥐고 아주 얼굴이 새파랗게 되는 경우가 되죠. 이럴 때는 응급입니다. 아주 초응급이라서 평소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환자들을 빨리 돌아가가지고요. 그 흉부 압박,
방법이 있습니다. 하임리 방법이라고 하는데 껴안듯이 하는데 주먹을 쥐시고 네. 명치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가서 강하게 압박을 강하게? 해야 네. 돼서 기침을 강제로 유발하는 건데 저기 그림에 보시듯이 네네네네. 저런 방법을 갖다 이제 아주 저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금방 식사를 하시고도 밥을 달라고 막 때리고 옷장에 있는 옷을 전부 꺼내서 방바닥에 다 펴놓으시고 그리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신다고 막 막무가내로 문 열고 네네네. 나가시려고 하고 이거 당황스럽죠? 이거 어떡합니까? 예,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돌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헤집어 놓기도 하고 반대로 물건을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상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고통받는 거는 환자도 고통받지만 이걸 돌보는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서 이상 행동 장애가 나타나면 가족의 60에서 70%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할 정도로 가족과 환자가 같이 고통받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려고 자꾸 틀리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환자는 더욱더 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인정해주고 수긍해주고 받아주시고 그것들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까 화냈던 사람이 몇 분 지나면 언제 그러냐고 바뀌기 때문에 그걸 공감해 주시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료받는 병원에 가셔서 행동 조절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소량 투여하게 되면 행동이 상당히 조절될 수 있습니다. 네.